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분봉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왕이 안착이 되고 산란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그 세력을 이제 강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예, 강군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강군 육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요인 중에는 이제 증소 시기 또는 합봉 또 섭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 도독벌, 도봉도 막아야 되고 또 영양제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빨리 강군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예, 분봉 후에 강군 그 육성 방법 중에는 보태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보태주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물론 소초를 넣어주는, 증수해주는 것도 보태주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예, 보태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저기 하면은, 이 벌이 약하니까 강군에서 조금 빼다가 이렇게 보태주기 하는 그런 거 저기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증소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면은 위에 좌측 위에 그림이 있죠. 저기 이제 분봉 때 이렇게 소비 한 장으로 이제 저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양기나 격리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격리판이고 요게 저긴데 여분의 소출을 슬쩍 하나 붙여 놓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붙여 놓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세력이 차고 넘치면 넘어와요. 지네가 일벌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여분의 소초를 붙여놓은 게 여기에 이제 정상적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 반 정도 벌이 일벌들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슬쩍 밀어주는 거죠. 예. 밑에 저기 마냥 저기가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증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한 장, 소초가 한 장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예, 증소. 한 장을 소비를 한 장을 증해줬다, 보태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밑에 저기는 세력이 강한 곳에서 한 매를 빼서 교체를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선 여분의 소초 일반 세력이 좋으니까 소초를 했는데 얘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장을 빼와가지고 얘가 아닌 다른 데서 슬쩍 한 장 빼와서 보태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왜 그러면 다른 데 세력이 강한 곳에서 해면 그쪽은 약해지고 얘만 강해지지 않느냐. 안 그래. 세력이 강한 놈들은 잘 늘어나.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은 아주 잘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한 장 슬쩍 빼와도 괜찮아. 그리고 이게 벌이 고르기가 되면은 더불어서 함께 세력이 잘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좀 보태주는 거지. 즉 우리가 저기를 하면은 이런 게 있죠. 아주 잘 사는 집이 있고 못 사는 집이 있어. 근데 잘 사는 집은 아주 잘 살아. 근데 못 사는 집은 항상 못 살게 돼. 근데 잘 사는 집에서 땅이라도 한 도마지기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야 니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띄어주고서 이거 갖고 미천 삼아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도 잘 되게 돼. 근데 부잣집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냐면은 부자적인데 다른 데서 자꾸 또 수입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단 도마지기 뚝 떼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못 살게 되느냐? 안 그래.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태주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또 이제 한편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한 통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한 통을 올해 첫 저기를 분봉 작업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갔다가 뭐 이웃에서 그걸 한 장 달랠 수도 없고 어디서 저기를 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있는 통이 있었잖아. 왕이 기존 산란이 계속 나가는 통이 있었잖아. 그죠? 제가 왕을 빼내고서 거기다 섭을 한 장, 저기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장 넣어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빨리 잘 늘어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저기 하면은 한 20일 정도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한 장 이 가까이 다시 산란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태주기라든가 교체를 해주는 거야. 어느 거하고 분봉 때 얘하고 교체를 해줘. 얘는 아직 산란이 안 들어가 있는 판이야. 먹이도 조금만 있고 빈 거의 이미 출방도 거의 다 됐어. 왜? 할 때에 봉판이나 충판이 있던 게 날짜 계산으로 이미 충으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21일이 넘었기 때문에 다 빠져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빈적이야. 그럼 그거를 산란한 거하고 바꿔치기를 해줘 버리는 거지. 산란이 있는 왕은 계속 산란이 들어가니까 공간만 있으면 산란을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줘요.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최선의 방법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세력 키우기를 이제 벌 고르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둘러보면은 어떤 통은 세력이 좋고 어떤 통은 세력이 약하고, 그래서 앞전에 이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 비교를 했을 때에 부잣집에서 돈 몇 마지기 뚝 떼어주는 거, 땅 몇 마지기 뚝 떼어주는 거는 그건 그렇게 부담이 안 가. 표시도 잘 안 나. 근데 가난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 고르기를 하라 이거죠. 합봉하는 거. 그러니까 벌 통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얼마큼 강한 통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통수 10통 갖고 있다 그래도 세력이 약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꿀을 못 뜨잖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채미를 많이 해서 돈을 만져야 돼. 그리고 나중에 올해는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가서 또 벌을 또 많이 늘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세력이 강해야 그게 가능하거든. 모든 게 가능한데 세력이 약하면은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어느 시점에다가 잘못된 병이라도 오면은 확 다 전멸돼. 근데 강군이었을 때에는 괜찮거든. 그리고 항상 하지만은 한 통만은 원래 원통만은 지켜내야 돼. 올해 분봉 한 통 갖고서 내가 저기랬네 분봉 해가지고 4통을 만들었는데 3통은 실패를 하더라도 원래 있던 한 통만은 무슨 수술로라도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을 또 시도해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마저 없다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니까 항상 벌을 고르기나 이런 거 한 통만 강하게, 그럼 내가 한 통만 지키기 위해서 그놈 강하게 내비두고 다른 약하게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차라리 거기서 내가 한 통을 갖고 있는데 얘는 하는데 보태주기를 했을 때에 2통까지는 보태주기가 가능한데 3통째는 안 되겠다. 그럼 마지막 3통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좀 더 기다렸다 해준다든가 이런 적이라 하지만 어쨌든 벌 고르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합봉 하나 쉽잖아. 그죠? 뭐 훈연기 써야 된다, 뭐 합봉제를 써야 된다, 다 저기 없어요. 그냥 스프레이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짝 갖다 붙여줘도 돼요. 그렇게 합봉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안 싸워요. 괜찮아요. 근데 벌을 거칠게 다루면 싸워. 항상 벌은 찬찬히 다룰 것. 차근차근 살살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만 하면은 벌을 놀래키지만 않으면 안 싸워. 그리고 그게 의심스럽다면 스프레이에 소주 먹다 남은 거나 이런 거 소주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뭐 소주 한 병 뭐 1,000몇백 원밖에 안 가잖아. 그죠? 그 한 장이 해가지고 스프레이 하나에다가 그냥 이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1,000원인가 얼마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냥 한 병 부어놨다가 봉장에 두고서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주고 갖다 붙이면 알코올은 뭐예요? 냄새를 제거해 주잖아. 소독도 되잖아. 그죠? 알코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해서 뿌려주면은 갖다 삶아지. 대신에 거칠게 달아서 그걸 뿌리고 해서 안 돼요. 무조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안 싸우고. 예. 그리고 무항군일 경우에는 이미 일벌산란이 들어갔을 때에는 합봉을 물론 저기 해가지고 두 장벌이 저기 했는데 무항군이 되었다. 그러면 한 장씩 이제 딴 통에다 이렇게 한 장씩 붙여줘야 되는데
강한 통에다가 한 장씩 붙여야지 약한 거에다가 한 장을 갖다 붙여 하면 싸워요. 안 돼요. 여왕이 공격당해. 그러니까 약한 거를 강한 데 붙여줘야 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다가 하고서 2, 3일 있다가 빼내줘야 돼. 왜? 수풀만 많이 산란돼 있잖아. 그러니까 빼서 폐기해야 되는데 1분만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붙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본래의 볼통은 다 치워버리고 저녁 무렵에 벌을 그냥 팍 이 봉장 가운데다가 아무데나 확 털어버려요. 확 털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쥐가 이거 살던 원래 통에 볼통이 없잖아. 그럼 거기를 가봐야 헛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통으로 대가리 숙이고 들어가. 그렇게 하면 돼요. 저녁 무렵에 하면은, 아침 무렵에 하면은 잠깐 싸우는데, 저녁 무렵에 하면 얘네들 해가 지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볼통에.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디 뭉치어 있던가. 어쨌든 얘네들은 군집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면은 다른 데로, 다른 통으로 이렇게 흡수돼서 들어가요. 예. 그렇게 저기 하면 돼요. 어쨌든 합봉도 굉장히 쉽다는 거. 그렇게 저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루는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루는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태주기 증소, 요건 이제 아까 앞에서 증소해주기나 이거 하는 거는 이제 한 장, 신앙이 나오고 나서 첫 산란 들어가고 세력이 늘어날 때 이제 저긴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미 한 증소가 됐어. 대신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어. 그럴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이제 첫 분봉 작업했던 저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게 증소해 준 거. 그럼 이제 세력이 커졌어, 이렇게. 이 그림에 마냥 목사양기 뒤쪽으로 벌이 이렇게 막 넘어왔을 때, 이렇게 막 넘어온다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느냐? 증소를 2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개, 양쪽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가운데, 양쪽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세력이 강해졌으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을 해주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2장벌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막 차고 넘치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다가 2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측이 저기만 이렇게 막 차고 넘치잖아. 그죠? 이 뒤로다 막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죠? 이럴 때에 증소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차고 넘칠 때. 그렇게 해줘야 돼. 기다려야 돼. 어떤 분들은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만은, 빨리 늘려야 되니까, 이거 많이 넣어주면 빨리 늘어나는 줄 알고, 소초. 아니에요. 이렇게 차고, 막 목사양기 뒤로 이렇게 벌이 벌벌 넘어와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우측거리만 이렇게 많이 저기 했을 때 넣어주면은, 집 짓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산란율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벌을 흩어지게 하지 말고, 벌을 자꾸 끌어모으는 거. 그게 세력을 강하게 키워주는 비결이에요, 그게. 소초 많이 넣어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세력을 강하게 키워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집을 많이 넣어주니까 산란 공간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산란 공간이 많아지는 건 좋아요. 근데 관리를 해야 할 벌이 있어야 돼. 저기를 산란했을 때에 유충을 관리를 해줘야 할 벌 숫자가 있어야 돼. 숫자가 없으면 안 돼. 병이 오던가 그래.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10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매 층마다 그거를 청소를 해주고 관리하는 분들을 하나씩 둬야 되는데, 그 10층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5명만 뒀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개층 2층씩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부실해지거든. 문제가 발생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맘먹지 말아라, 그거죠. 증소해 주는 것도 시기를 선택을 잘해라, 그거죠.
무조건 많이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잘못되면 문제가 잘못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제가 일부러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현장 저기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이 버글버글 넘어와 있을 때 이렇게 증소를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줘라. 예. 그래서 이렇게 벌이 우측적이면 이렇게 벌이 많이 넘어왔을 때, 많이 보일 때 해줘라. 그래야지 강군 저기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증소를 해준 뒤에 섭을 돌려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돌려주기를 해라. 그랬잖아. 그죠? 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증소를 이렇게 2개를 해줬어. 2장을 해서 붙여줬어요. 좌측 그림에 보면 2장을 이렇게 해줬잖아. 그죠? 근데 해보시면 알지만은 얘 기존 봉판이 있는 이 부분이 양쪽 이면을 조소도 빨리 하고 산란을 더 빨리 해. 더 빨리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이쪽 부분, 닿는 부분, 기존 봉판하고 닿는 면은 빨리 산란도 하고 조소도 빨리 하고 산란도 저기 하고 많이 해.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산란 저기인 게 이제 이 봉개가 되기 시작해. 그런 시점이면 1번하고 2번하고 위치를 바꿔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기존 봉판 있는 거하고 닿는 면이 틀려지죠. 바뀌죠. 반대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왜? 벌이 넘어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항상 저기 하잖아요. 벌을 덜 움직이게 만들어라.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 왜? 벌의 수명은 건전지 배터리하고 같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덜 움직이게 하면은 내 벌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그거를 도와준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위치를 바꾸죠. 그러면 한 장을 이렇게 보태주기를 했어. 그러면은 반대로 돌려야죠. 그죠? 좌측면이 우측으로 가고 우측면이 좌측으로 가게 만들면 닿는 면이 틀려지잖아. 그죠? 그렇게 만들어라. 도와줘라. 사람이 도와줘라. 그거죠. 그러면은 일을 그만큼 덜어주니까 일벌들이 움직이는 걸 덜어주니까 수명도 늘어나지만은 얘네들이 일하는 것도 편해진다 그거죠. 우리가 저기 큰 공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 대개 생산 라인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움직이는 폭이 작게 만들어주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비결이잖아. 그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선택해야 돼.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그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강군 육성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비법이다 그거죠. 예. 그게 이제 도둑 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도봉 치는 놈들이에요. 양봉이 와서 이렇게 도봉을 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코너에선가 저기 했을 텐데 사진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 게 있는데 카트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이 작은 막대기나 이런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경사지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고서 밑으로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꾹 이걸 소문을 꾹 내려가지고 최소한 토종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것만 만들어주는 거죠. 양봉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양봉이 못 들어가는 저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도봉이 생기는 요인에는 무왕군이거나 처녀왕일 때에 도봉이 잘 발생돼요. 그리고 또 하나, 벌을 흩었을 때, 내 벌은 늑장벌인데 도봉을 당해. 그러면은 그 벌통 열어보면은 무리하게 증소를 많이 해줬어. 그래서 벌을 흩어놨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밀착. 그래서 무왕군이거나 처녀왕일 때 이제 저기를 하고 그리고 미련이 부족한 시기에 양봉 미련은 토종벌도 서로 도봉 쳐요. 들어오는 꿀이 작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벌통 주변에 자꾸 단내가 나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단내가 나면 양봉이든 토봉이든 간에 목숨 걸고 대드는 거거든요. 먹이를 보면은.
죽고 사는 거 안 따지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흘리지 말 것. 예. 그래서 약군일 경우에 밀착이 안 되고, 그 당액을 흘렸을 때, 그리고 무밀기 때 내금할 때에 아침 일찍, 그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5시에서 이 8시 이전에 내금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너무 그 오후에 자꾸 열어보고 그러면은 단내를 맡고서 그 양봉 같은 게 거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금도 시기 그 잘 선택해서 이렇게 그 해주시고 그 밀착 잘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덕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왕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이 일단 왕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럼 우리 그 인간도 전쟁에서는 거기에 이 가장 이 대빵 그러니까 대장이 죽으면은 나머지 저기에 다 흩어지고 말잖아. 그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이제 저기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저기 하면은 우리 토종벌을 키우는데 사양을 하고 화분떡을 넣어줘라 그러면 에이 그게 어떻게 토종벌이냐 이러는데 글쎄요 그건 뭐 생각의 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코너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어느 게 과연 토종꿀이고 이 어느 꿀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올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꿀을 많이 뜨고 뭐 볼통도 많이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간 후에 꽃꿀 관리나 이런 채밀 관리를 내가 잘만 하면은 봄서부터 가을까지 피는 꽃, 수백 종의 꽃에서 따온 꽃꿀을 모아놓은 오리지널 토종꿀을 채밀할 수 있는데 왜 한 가지 저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의 그 문제 때문에 토종꿀이다 아니다 이거를 논하겠냐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뜨는 꿀, 이거 이렇게 해도 세력도 안 키우고 그냥 자연 상태에 맡겼을 때에 가래가 꿀 떴을 때에 4월 이 벚꽃부터 들어와서 마지막 9월 말까지 들어온 꿀 다 섞여 있는 꿀을 뜰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고 저게가 어쩌다 있는 거지. 대다수의 경우 어느 한 시기에 들어온 꿀만 채밀하고 있어요. 즉 제가 이 다른 코너에서도 하겠지만은 대박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칸을 올렸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맨 위에 있는 칸 봄에서도 들어온 꿀이겠죠. 그죠? 맨 밑에 있는 거 9월 마지막 꽃에서 들어온 걸 테고 그러면은 우리가 채밀했을 때에 대다수의 경우 그게 맨 이 위서부터 꽉 차 있는 꿀을 과연 얼마나 떠내겠느냐고요. 어떤 분들 가면 꿀이 없어 가을에 가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봄에서 들어온 꿀 꿀이 없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꿀 한 두세 대밖에 못 떴어 한 대밖에 못 떴어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꿀은 봄에서부터 들어온 꿀이 아니죠. 어느 한 시기에만 들어와 있는 꿀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토종벌에서 추구하는 수백 가지 꽃에서 들어온 꽃꿀이 아니죠. 섞인 게 아니죠. 일방적인 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력을 빨리 키울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화분떡도 넣어줘야 되고 급수도 해야 되고 전해질 이런 거 소금 이런 걸 다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 벌을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내 벌이 조금이라도 더 크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날게 하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줘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속담이 있죠.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워놔야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양봉이 잘 되고 하는 이유가 그건 뭐예요? 그분은 그런 걸 잘 하거든. 근데 왜 한 가지에 그렇게 하면 뭐 그 토종벌 아니야.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뒤로 처지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종벌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왜 좋아질 거냐?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토종벌이 추위에 강해요. 그리고 더 빠릿빠릿하고 하루에 출력 횟수가 양봉은 40회, 50회라면은 토종벌은 60회, 70회가 돼요.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그건 뭐가 있냐면은 날개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가 다른 코너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겨울에 아니면은 다른 때 하우스 농가에서 양봉 하우스에 이 한 통씩 넣어 놓거든요. 아니면 두 통도 이래 놓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응애 진드기 피해가 아주 심각해요. 하우스에 넣어 놓는 저기가. 근데 토종벌은 응애 진드기 피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하우스나 이런 데 공급 저기가 토종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꿀도 더 많이 뜰 수 있어요. 왜? 서양종은 자꾸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토종벌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 양봉이 서양종이 도태되고 있고 자꾸 줄어드는데 반해서 우리 토종벌은 자꾸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 그죠? 그런 시점이잖아.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죠? 그 요인이 뭐냐? 우리가 계량통으로 자꾸 전환됐기 때문에 토종벌도 그 계량통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런 거니까 이것저것 저기 할 거 없어요.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 틀을 깨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전해질. 여기서는 뭐 전해질 소금만 얘기했는데 각종 영양소, 미생물. 제가 미생물 이 다른 코너에서도 그게 미생물을 아마 가장 많이 논했을 거예요. 자료를 가장 많이 올려드렸을 텐데 그만큼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으니까. 어떤 분들 미생물 보시고서 과연 토종벌 이걸 먹여야 되나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꿀에는 뭐가 있어요? 미생물. 먹이에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전해질만 얘기했는데 전해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영양소도 있고 저기 하고 급수할 때 영양제 이런 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만 저기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거 그죠? 전해질의 효과 뭐 제가 이것도 다른 코너에서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아메리카 왕나비 얘가 4,000kg를 나른답니다. 요 작은 덩치가 요게 뭐 몇 그램 되지도 않는 이게 4,000kg를 미국 카나다하고 미국 국경 지역에서 거기서 나방 저기를 하고서 멕시코 쪽으로 가서 겨울을 나고서 거기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산란을 하고 자라고 다시 환태가 돼 가지고 나비가 돼가 다시 또 이거를 하는데 날아가기 전에 전해질 소금이 가장 많은 지역에 가서 전해질 소금을 흡수하고서 날개에 힘을 키워주거든. 소금, 전해질이라는 게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이런 거 pH 뭐 이런 산도 이건 참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코너에서 제가 pH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코너에도 pH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은 했지만은 아주 깊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요. 전해질이.
면역력이나 이런 걸 높여주는 그런 저기를 하니까, 그죠? 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좀 저기를 하시고요. 밑에 여러 개 전해질에 대해서 이거 언급해놨죠, 이렇게, 그죠? 예,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전번에도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설탕을 이 댓글에 달렸던가요? 참, 설탕을 하면 별 수명이 짧아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 설탕에는 오직 당분, 예, 과당과 포도당, 그 이외엔 큰 영양소가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우리도 인간의 편식을 하게 되면 체질이 약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애들 저기 할 때도 자꾸 편식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죠? 근데 본인은 정작 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요. 왜? 그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좀 저기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됐더라도 자식만은 좀 편식하지 말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생물을 보완해주고 설탕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미생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요런 액기스로 채워주고 그거는 이 급수에 이렇게 하든가 씨앗 저기 보태주든가 아니면 사양 저기 할 때에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저기를 그거를 많이 하라 그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유충도 튼튼해지고 예.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 볼에 먹인 뭐예요? 결국은 꿀이에요. 먹이에요. 또 유충에 먹인 뭐예요? 화분떡이에요. 떡밥이에요. 화분이에요. 떡밥. 예. 떡밥 갤 때도 제가 다른 저기에서 봄벌 키우기에서 아마 좀 더 다시 논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화분떡 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할 건데, 예.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미생물에서 한번 이 저기를 했죠. 그걸 이제 좀 반복해서 이 저기 하자면은, 여기 이제 액기스 저기거든요. 설탕은 이거일 뿐이에요. 근데 복숭아 액기스를 만들면 이런 영양소가 첨가가 되고, 사과 액기스를 하면 첨가하면 이런 저기가 되고, 예. 그런 거예요. 여기 이게 같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가 저기 하고 이런 영양소도 이렇게 보태주고 이게 딱 저기가 되면은 우리가 꿀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여기 하냐면은 화밀이라 그래요. 꽃 화자를 따서 화밀. 꽃에서 딴 꿀. 또 하나가 있어요. 과밀. 과일 하는데 그 과자를 써서 과밀. 즉 과일에서 빨아온 꿀. 당분이다 그거죠. 그렇게 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밀, 화밀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게는 우리가 이 저기 하는 거는 화밀은 우리가 보태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이게 복숭아 이런 거는 이 액기스를 담아서 하면 과밀을 이리로 보태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설탕에 사양액에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좀 더 이제 몇 년 운영해보고 또 제과 제빵 자격증도 있고 제가 이 영양사나 이런 참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뭐를 했기에 이 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러는데 영양학을 배웠거든요. 제가 제빵 저기 할 때 가장 중요한 뭐예요? 당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칭이 돼가 그러는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즉 쉽게 얘기해서 물에 탔는데 같은 양의 물에다 설탕을 100g을 탔어. 그래 마셨을 때 하고 100g 물에 탄 거에다가 소금을 1g만 넣었어. 그랬을 때의 단맛이 어느 게 더 강하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소금이 들어간 게 더 단맛이 강하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거 다들 알아. 다들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애들이 단맛이 왜 이래 그럴 때 소금을 잠깐 넣어주면은 갑자기 단맛이 강해졌네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금의 성분에 대해서 좀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엑기스, 영양소가 보충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좋은 꿀은 다 뺏어 버렸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것 때문에라도 이런 걸 해서 벌한테 보태주면은 그 미안함이 가셔지고 벌들도 영양소가 100%는 아니더라도 한 8, 90% 정도는 보충을 해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는 거겠죠. 다른 데서도 제가 그 미생물에서 제 자료를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재미난 결과도 와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강군을 육성하는 데에는 첫째 분봉 할 때 왕을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을 찾을 것. 근데 자연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분봉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자연왕에 가까운 왕을 선택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관리, 증소나 이런 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 그걸 제대로 좀 해줄 것. 벌이 덜 움직이게 만들어줄 것. 그리고 나머지가 뭐예요? 영양소나 이런 거를 충분히 보충해 줄 것. 그래서 강군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빨리 벌을 강하게 키워가지고 꿀도 많이 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꿀을 많이 해가지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